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승만 박사 연구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정자 열자 김정열 장군의 맏딸로서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저희 아버님과 또 저희 가족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믿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과 그분을 모시고 호국하신 아버님의 건국 초기서부터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야하신 4.19까지의 비화를 아버님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회고록은 다 받으실 줄 알았는데요. 대충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경주 김씨로서 서울 토백이 집안으로 무인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일찍부터 군인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것은 집안의 할아버님의 형님, 큰 할아버님께서 1902년에 신식 군사교육을 받기 위하여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시어 육사 15기로 졸업하시고 구한국 무관학교에 보직되어 우리나라의 신식 군사저식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신 분이 계셨고, 뒤를 이어 저희 할아버님 김준자 원작이십니다. 그래서는 1888년생으로 18세 때 무관학교 예비과정이라 할 수 있는 육군유년학교에 입학하셨으며 후에 육사 26기가 되십니다. 1923년에 퇴역을 하셨고 도쿄 고등사범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하시어 지리 역사를 전공하셨습니다. 졸업 후에 할아버지께서는 민족사학으로 이름 높은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학교에서 1년간 교편을 잡으셨고 서울로 자리를 옮기시고 10여 년간 배제고등학교에서 지리 역사 교사로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셨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대한민국 육군이 창군되고 할아버지께서도 군대에 들어가시기를 희망하셨지만 그때는 이미 아버지께서 공군 총장으로 준장이셨고 작은아버지께서는 공군 대령으로 계셨기에 할머니께서 집안에 군인이 둘이면 족하다 하시고 할아버지의 입군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자취를 감추신 것이었습니다. 온 식구 중 할머니께서만 침착하시고 아마 군대 어디 계실 거다 하시어 아버지께서 호국군 간부 양성소를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젊은 이들과 함께 구보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때 할아버지 연세가 62세셨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떳떳한 군인의 길을 가고자 하셨다는 할아버님의 뜻을 더 이상 막을 수도 없었으며 육군에 입근하시어 육군 준장으로 퇴역하시고 1969년에 82세로 타계하셨습니다. 할머니 변상자기자께서는 1894년 계양기에 태어나시어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진명여자고등학교를 나오신 신식고등교육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진명여고를 졸업 당시 일본 의과대학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셨지만 집안의 반대로 기근을 접시고 강원도 중에서 첩첩산 중인 강원도 양구로 가셔서 보통학교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1916년 할아버님과 결혼을 하시어 신혼살림은 일본 19구 젠스지에 자리셨고 저희 아버님도 그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체구가 저같이 왜소하셨지만 내면에는 강인한 결단력과 발랄한 재기와 영특함을 갖추고 계신 분으로서 더불어 애국심이 강하셨고 그 정신은 아드님들뿐 아니라 저희 손자, 손녀들, 일가 친척애들까지 늘 심어주셨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 특수 계급층인 고등관 장교부인으로서 일본 장교부인들과 활동을 하시는 기회가 많았는데 은연중에 한국 사람을 미화하는 투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센징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실 저희 할머니가 아니십니다. 즉석에서 일본 부인들을 뻔징이라 부르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일본 부인들이 묻자 당신이 조선 사람들을 조센징, 센징이라 부르는데 그럼 일본인은 입봉진,
본징이죠. 본징 하셨답니다. 이 에피소드는 할아버님께서 일본 사단장이 이봐 자네 저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군 하며 할아버지께 전해주신 일화입니다. 제가 여기 참조한 할머니 편지가 있습니다. 여기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맨 마지막에 내가 미대수를 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차 국사가 걱정된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애국자이신 나 아닌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된다는 가풍을 심어주셨습니다. 더불어 여기 아버지께서 이런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었습니다. 이 노트북 중에는 아버님의 아이디어와 힌트를 쭉 적으신 게 있는데 그 프린트한 걸 보시면은 그 중에 아버님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그냥 프린트해서 넣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963년에 공화당 의장을 뜻하지 않게 맡게 되셨을 때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이거는 아버님 자서전 267회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도남동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두 분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사랑채를 쓰셨고 다른 식구들은 안채를 썼는데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시간이 새벽 4시. 그러면 그때부터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할머니께서는 사랑채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시고 안방부터 건너방, 저희들 방까지 오는 손님을 앉게 하시고 차 대접을 손수 다 하셨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나오는 신문은 다 읽으시고 빨간 줄을 쳐서 매일 아침 아버님 아침상에 함께 사랑방으로 보내시는 할머니이시니까 국제정세부터 시사, 경제 등등 모든 분야를 꿰뚫고 계셨으므로 손님들이 오시면 자네는 요새 일이 하다며 하시며 접대를 도맡아 하시고 칼날같이 규칙 생활을 하시는 아버님 아침상에 하면은 한두 분 들어가시게 하시고 아버님은 식사 후 집안 구석구석에 기다리는 분들을 아랑 것 없이 출근하시면 다들 쫓아나가시는 것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자식 관리를 하신 어머니가 아마 그 당시는 몇 분 안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도 말도 못하는 효자시고 효부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할머니께서는 1920년대 여성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큰 성공을 거두셨는데 그것이 만화당 예식부 사업이었습니다. 아버님 회고록 38페이지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27년 할아버지께서 배재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실 때 취미로 직구시감이라고 보들보들한 종이로 꽃을 만들어 결혼 때 머리에 쓰는 화관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셨는데 그것이 입소문으로 상업화하라는 권유가 들어오고 할머니께서도 장래 들어갈 두 아드님의 학도 생각하셔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면사포 또 신랑 연미복, 신랑이 꽂는 장미조화들을 대여하는 2칸짜리 점포를 광화문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랑스러운 것은 오는 날까지 쓰여있고 있는 예식부, 예식장의 원조가 저희 할머니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구식 결혼식이나 상례에 필요한 물건을 대여해주는 세물점이라는 사업체가 있었으나 그 단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신 할머니께서 지혜는 넘친 만화당 예식부 이것으로 간판을 다루셨습니다. 예식부, 오늘의 예식장이라는 단어가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다. 1938년 일본 스탄마피아 학교에 유학하신 둘째 아들님 김영자 환자를 보러 가셨다가 우연히 긴자거리에 있는 오기나도라는 조화의 도매상을 보시고 당장 들어가셔서 거래를 하셔가지고 담보도 없이 수십 상자의 조화를 받게 되시어 무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조화를 받아 화환을 만드셔서 대여업을 시작하셨는데 아주 획기적인 상품이 되어 조선 내에서는 오기나도 조화의 총도매상을 하셨고 신의주, 평양, 원산, 부산, 대구, 광주 등의 중요 도시에까지 공급을 하셨으며 화신백화점에도 지점을 내셨고 창경원 등등 사업이 급속도로 팽창하여 할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시기가 힘들어
할아버지께서도 교사직을 그만두시고 같이 사업을 운영하셨는데 결혼식 사업이다 보니 주례를 해달라는 분이 많아서 저희 할아버지 또한 세계 기록 기네스북에 오르실 만큼 1000번에 가까운 주례를 쓰셨답니다. 할머니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셔서 두 아드님이 대한민국 공무원 중립시키는 공직 생활을 시작하자 나라 일을 하는데 누가 될까봐 사업을 접으셨습니다. 물론 많은 부를 쌓으셔서 두 아드님이 대한민국 공군을 세우실 때 모든 뒷바라지를 하셨고 저희 아버님이 자신의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생전을 청렴 결백하게 사신 것도 맏딸로서 봤을 때 할머님의 지혜와 알뜰살뜰하게 절약절약하시며 아버님 내조를 하신 저희 어머님 두 여인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할머님은 대단한 불교신자로 대보살이셨고 전국에 있는 많은 사찰을 늘 방문하셨고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불공을 들으셨고 79세로 돌아가실 때도 염주를 손에 드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님과 동생 김영환 장군 두 아드님을 두셨는데 1921년생인 작은 아버님께서는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셨고 오늘 여기 계신 김창규 장군님하고는 수동국민학교와 경기고등학교 동기십니다. 형님이신 저희 아버님보다도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고 성격도 활발하셨고 팔방미인으로 피아노도 치시고 그림, 사진 등등 거기에 또 비행기 광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경비행기를 타셨고 경기고등학교 졸업 후 일본 지바켄에 있는 스다누마 비행학교에 입학하고 후에 관서대학 항공과를 졸업하셨습니다. 해방 후 저희 아버님과 함께 공군 창설 간부 7인 중에 한 분이셨으며 공군이 독립하여 비행단장으로 공군 비행 조종사들을 친형제같이 아끼시고 비행단 발전에 많은